매슈 커스버트와 밤색 마른 브라이트 리버로 가는 8마일 거리를 태평스럽게 즐기며 나아갔다. 그것은 아름다운 길이었다. 아담한 농장 사이로 뚫린 깨끗한 길을 지나 발삼 향기 감도는 전 나무숲을 빠져나가고 야생 자두나무에 안개 같은 꽃이 가득 핀 저지대를 달렸다. 여기저기 자리 잡은 과수원에서 풍겨오는 사과꽃 향기가 온누리에 감돌고 나지막이 비탈진 목작은 진주빛과 보랏빛 아시랑이 어린 저 먼 지평선까지 펼쳐져 있었다. 새들은 소리 높이 지저귀네. 찬란한 여름날을. 매슈는 나름대로 드라이브를 즐기고 있었다. 길에서 여자들과 만나 인사해야 할 때만은 그렇지 못했지만 이 프린스 에드워드 섬에서는 아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건 길에서 만나면 인사하게 되어 있었다. 매슈는 머릴러와 린드 부인 말고는 모든 여자가 무서웠다. 여자란 참으로 알 수 없는 생물로 은밀히 자기를 웃음거리로 여기고 있는 듯하여 거북스러웠다. 그의 이러한 생각은 얼마쯤 맞는다고 할 수 있었다. 세련되지 못한 몸가짐에 구부정한 어깨 위로 회색 머리카락이 드리워지고 20살 때부터 덥수룩한 갈색 턱수염을 길러온 그의 모습은 어딘지 남다른 데가 있었다. 사실 그는 머리가 허옇게 된 점을 빼고는 20살 때나 60살인 지금이나 다름없었다. 브라이트 리버에 닿아보니 기차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좀 일찍 왔다고 생각하며 그는 브라이트 리버의 작은 여광뜰에 말을 매놓고 역까지 걸어갔다. 기다린 플랫폼은 한산했다. 사람이라곤 그 플랫폼 끄트머리에 쌓인 지붕널 더미 위에 여자아이가 하나 앉아있을 뿐이었다. 매슈는 여자아이가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쪽으로 눈길을 주지 않으며 빠른 걸음으로 그 옆을 지나갔다. 많이 보았다면 그 아이가 얼굴이 잔뜩 긴장하면서도 기대에 찬 모습으로 있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여자아이는 거기에 앉아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또는 누가 올 것인지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 말고는 아무 할 일도 없어 오로지 그렇게 앉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역장이 저녁 식사하러 집에 돌아가려고 매표구 문을 닫고 있었다. 5시 30분 기차가 곧 도착하느냐고 매슈는 물었다. 역장은 시원스럽게 대답했다. 5시 30분 기차는 이미 30분 전에 도착해 곧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 내렸지요. 당신을 만나려고. 조그만 여자아이였습니다. 아, 저기 앉아있군요. 부인 대합실에서 기다리라고 했더니 밖이 더 좋다고 엄숙한 얼굴로 말하더군요. 상상을 펼치기에는 밖이 더 좋아요. 라고. 좀 색다른 아이예요. 매슈는 어리둥절했다. 여자아이가 아닌데 내가 데리러 온 건 남자아이로 그 애가 여기 있어야 하는데 스펜서 부인이 노바 스코시아에서 데려다 주기로 한 아이가. 역장은 휙휘파람을 불었다. 무슨 착오가 생겼군요. 스펜서 부인은 기차에서 내려 저 아이를 내게 맡기고 가셨습니다. 댁의 부탁으로 고아원에서 데려왔으니 꼭 마중 나올 거라고요. 내가 아는 것은 그뿐입니다. 다른 아이는 없어요. 알 수 없는 일이군. 매슈는 난처했다. 이럴 때 머릴러가 옆에서 잘 처리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다. 역장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그럼 저 아이에게 물어보는 게 어떻습니까? 아마도 잘 설명해 줄 겁니다. 말을 꽤 잘하는 아이였더군요. 어쩌면 댁에서 바라던 남자아이가 없었는지도 모르죠. 몹시 시장한 역장은 서둘러 가버렸다. 매슈는 가엾게도 혼자 남아 잠든 사자의 수염을 잡아당기기보다 더 어려운 일, 곧 여자아이, 더욱이 낯선 고아 여자아이에게 다가가 어째서 남자아이가 오지 않았느냐고 물어보아야 하게 되었다. 매슈는 마음속으로 신음하며 몸이 돌려 플랫폼 끝에 있는 여자아이 쪽으로 무거운 걸음을 천천히 옮겼다. 여자아이는 매슈가 아까 옆을 지나갈 때부터 줄곧 그를 쳐다보고 있더니 지금은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매슈는 눈길을 다른 데로 돌리고 있었다. 비록 보았다 해도 그 아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여느 사람이라면 다음과 같이 관찰했으리라. 나이는 11살쯤으로 키가 작으며 꽉 끼는 볼품없는 옷을 입고 있었다. 본디 휘었으나 이제는 노랗게 바랜 면과 모가 섞인 교직 옷이었다. 낡은 갈색 해군 모자를 썼으며 그 밑으로 눈에 띄게 빨간 머리를 양쪽으로 갈라 굵게 따 등까지 늘어뜨리고 있었다. 작은 얼굴은 파리하고 야위었으며 주근깨 투성이었다. 입도 크고 눈도 컸다. 눈동자는 그때그때의 빛이나 기분에 따라 초록색 또는 회색으로 보였다. 여느 사람이라면 이 정도의 관찰로 그치겠지만 통찰력 있는 사람이라면
이 아이의 턱이 매우 뾰족하고 커다란 눈은 생기 있게 빛나며 귀여운 입술은 사랑스럽고 인매는 표정이 풍부하며 이마는 넓고 시원하다는 것을 알아차리리라. 즉 날카로운 관찰력을 지닌 사람이라면 매슈 커스버트가 두려워하는 이 집 없는 여자에게는 뛰어난 영혼이 깃들어 있음을 꿰뚫어 보았을 것이다. 매슈는 자기 편에서 말을 건네는 성가신 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가 자기 쪽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알자 그 여자애가 햇볕에 그을린 여인 손으로 낡아 빠진 옛날식 가방 손잡이를 꽉 움켜잡고 일어서며 다른 한 손을 그에게 내밀었기 때문이다. 아이는 맑고 귀여운 소리로 말했다. 그린 게이브리지의 매슈 커스버트시죠? 만나뵈어 정말 반가워요. 어쩌면 오시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걱정되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하고 있던 참이었어요. 하지만 만일 오늘 저녁에 오시지 않는다면 철길에 내려가 저 모퉁이의 큰 벚나무 위에 올라가 밤을 지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조금 더 무섭지 않아요. 하얀 꽃이 가득 피인 벚나무 위에서 달빛을 받으며 잠자다니 멋지겠지요? 마치 대리석 깔린 넓은 방에 사는 기분이 들지 않을까요? 게다가 오늘 밤 안 오시면 내일 아침에는 꼭 오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매슈는 여자아이의 뼈가 앙상한 작은 손을 어색하게 잡았다. 그리고 그 순간 결심했다. 기쁨으로 눈을 반짝반짝 빛내는 이 아이에게 무언가 착오가 생겼다는 말을 할 수는 없다. 일단 집으로 데려가 머리러에게 맡기자. 아무튼 무슨 착오가 있었다 해도 이 아이를 브라이트 리버에 그냥 두고 갈 수 없다. 모든 이야기는 그린 게이브리지에 가서 하기로 하자. 그는 부끄러운 듯이 말했다. 늦어서 미안하구나. 이리 오너라. 저쪽들의 말을 매놓았다. 그 가방을 이리 다오. 여자아이는 기운차게 말했다. 괜찮아요. 내가 들겠어요. 조금 더 무겁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의 내 전재산이 들어있지만 무겁지 않아요. 그리고 조심해 들지 않으면 손잡이가 빠져버려요. 요령 있게 내가 들어야 해요. 굉장히 낡은 가방이거든요. 아저씨가 와주셔서 정말 기뻐요. 꽃이 활짝 핀 벚나무 위에서 자는 게 아무리 멋진 일이라 할지라도요. 집까지는 뭔가요? 스펜서 아주머니는 8마일이라고 하셨어요. 기뻐요. 나는 마차 타는 것을 무척 좋아하거든요. 이제부터 아저씨와 한 집에 살며 가족이 되다니 정말 멋져요. 이제까지는 가족이 없었거든요. 고아원은 정말 싫었어요. 넉 달밖에 안 있었지만 진절머리 나요. 아저씨는 고아원에 있어 본 일이 없어 어떤 곳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지독한 곳이에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못 쓴다고 스펜서 아주머니께 꾸중 들었지만 나쁜 뜻은 없었어요. 나쁜 말은 자신도 모르는 새 튀어나오는 건가 봐요. 고아원에서 모두들 잘해주었어요. 하지만 거기는 상상의 여지가 전혀 없어요. 기껏해야 다른 고아를 상상해볼 따름이에요. 하지만 그 아이들에 대해 여러 가지로 공상해보는 것도 퍽 재미있어요. 이를테면 옆에 앉은 여자아이는 본디 백작의 딸로 어릴 때 나쁜 유모에게 유괴되었는데 그 유모가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고 죽어버렸다고 밤새도록 잠자지 않고 상상하는 거예요. 낮에는 그럴 틈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랐나 봐요. 나는 너무 말랐지요? 뼈 가족뿐이에요. 그래서 곧잘 상상하곤 해요. 나는 예쁘고 포동포동하며 보조개가 밴 귀여운 여자아이라고. 여기까지 말하고 여자아이는 입을 다물었다. 숨이 차기도 했지만 마차 있는 곳까지 왔기 때문이었다. 한참 동안 여자아이는 잠자고 있었다. 이윽고 두 사람이 탄 마차는 마을을 뒤로 하고 좀 높은 언덕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길은 언덕에 부드러운 땅바닥을 파내려 나 있었다. 그 때문에 언덕길 양옆은 그들의 머리보다 몇 피트 높은 둑이 되어 흐트러지게 꽃핀 벚나무와 흰 자작나무가 늘어서 있었다. 마차 옆을 스치는 야생자도 꽃을 보고 여자아이는 손을 뻗어 나뭇가지를 꺾었다. 예쁘죠? 둑에 늘어져 있는 이 나무 새하얀 레이스 같아요. 아저씨는 이것을 보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매슈는 대답했다. 글쎄다 모르겠구나. 어머나 신부예요. 안개 같은 아름다운 베일을 쓴 신부예요. 나는 아직 본 적 없지만 충분히 상상할 수 있어요. 저는 신부가 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못생겼으니 아무도 나와 결혼하고 싶어 하지 않겠죠. 외국으로 가는 선교사 말고는요. 선교사라면 그리 까다롭게 굴지 않을 거예요. 언젠가는 흰 옷을 한번 입어보고 싶어요. 그게 이 세상에서 꿈꾸는 가장 큰 행복이에요. 나는 예쁜 옷이 참 좋아요. 하지만 기억하는 한 지금까지는 한 번도 예쁜 옷을 입어본 적 없어요. 오히려 그 편이 더 즐거울지도 모르죠. 호화스러운 옷을 입은 자신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으니